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청 예술인 운영위원 윤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연예술 플레이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술청의 원스테이지 4 원 플레이어는 공연 예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무대에 서는 실현자를 조명해보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원래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60명 전원이 릴레이로 공연하는 플레이어 주간 행사도 기어이 하고 말았습니다. 플레이어 주간이라는 거는요, 총 7일 금토일 목금토일 이렇게 2주간 했는데요, 하루에 8명에서 9명의 플레이어들이 15분 이내 1인 작품을 2시간 정도 시간 동안 쭉 릴레이로 공연하는 그런 행사고요. 모든 날짜에 모든 장르가 섞여 있는 그야말로 초울트라 하이브리드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기술과 기량에 대한 것으로 너무 납작해지지 않도록 사업 설계 과정에서 플레이어로서의 창작, 플레이어로서의 철학 이런 것들에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다양함으로 나타났던 것인데요.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다양함을 보고 저는 놀랍기도 했고 또 반갑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고민도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아마 관심을 갖고 오신 분들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즉 플레이어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원스 원풀 사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대중미학 연구자이신 박성봉 선생님께서 오늘의 이야기의 틀을 잡아주시면서 이야기를 진행하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공연의 관객이 되어주시고 또 리뷰도 써주신 선생님들 4분을 모시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원스 원풀 무대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공연하셨던 플레이어들 4분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얘기하는 시간도 조금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내 이야기의 출발점은 내가 그 5번의 그러니까 5일간에 걸친 공연에서 받았던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을,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공연으로 끌어올 만한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번 여러분의 무대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씨앗이 이를테면 심겨져 있었는가? 지금 스토리텔링에서요, 내가 그냥 대충 아까 뭐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1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구태연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잠깐만 좀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세요. 스토리텔링들이 어떤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여러분의 공연은 매력이 있었나요? 무대에서 플레이어로서의 여러분은 매력이 있었어요? 이번 공연에서 동시대성을 가져온 플레이어가 있어요. 동시대성.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동시대성이라고 하는 이런 좀 복잡한 개념에 접근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는 동시대성이 어떤가, 이쪽에서는 어떤가, 이쪽에서는 어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동시대성에 접근할 때 가능한 한 세분화시키는데 그게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씨앗이 이 동시대성이 어떤 측면하고 지금 부딪혀서 불똥을 튈 수 있는가와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의 무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작용했나요? 여러분의 진정성이? 그래서 사실 셋으로 나누면 하나는 심리적 차원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보였나요? 여러분이 진짜를 만들어냈나요? 여러분의 작업에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갑니다. 나한테는 진정성이라는 말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통 진정성이 심리적 차원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미적 차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영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리로 갈게요. 자, 컨텐츠의 삼각형입니다. 이 3개가 요소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래에다가는 내가 여기다가는 통속성 놓을게요. 통속성을 좀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이를테면 통속적 재미 감동을 주기 위해서 내 작용에 무엇이, 어떤 요소들이 관객에게 어떤 감성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해서 좀 고민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쪽에 내가 예술성을 놓을게요. 그러면 이 위가 바로 대중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사실 좀 애매하게 쓰이는 말들이어서요. 그래서 뭐 예술성과 대중성의 2마리 토끼를, 이건 너무 모호한 말이에요.
하나마나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인 거를 지금 제안하는 거죠. 통속성과 예술성이 결합되면 대중성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때 이게 보통 이게 굉장히 이렇게 이 문장이 좀 어려운 게 보통 이건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속성하고 예술성. 근데 나는 입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가면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또 좀 치열하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합시다. 그리고는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공공성, 그러니까 공익광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조금 치열하게 계층 문제를 가지고 오면 민중성이라고 하나 가로쳐서 갑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작업에도 제주 4.3을 끌고 들어왔는데 그때 나는 그분에게서 진심을 받습니다. 미알 할미가 4.3을 이야기할 때 진심이 객석에 작용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능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이번 프로젝트 아주 이건 그야말로 쪼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플레이어들은 능동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이번 무대에서 여러분은 관객을 사랑에 빠뜨렸나요? 근데 여러분이 고려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지금 21세기가 열렸고요. 이미 관객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의 감수성이 태어날 때서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에서 호흡해 왔던 관객들이 지금 40대까지의 관객들이 이제 이건 20세기의 관객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이렇게 우리 소통이 이루어진 거죠. 서로 통했어요. 이번에 공연들 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제목은 관객 들여다보는 눈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가 9분을 모셔서 리뷰를 부탁해서 그리고 저희가 받았거든요. 저희 리뷰를 써주셨던 선생님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희 7일 공연 중에 5.5일을 보신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순서대로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서령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독립기획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예술청 공동운영단에서 공동예술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독립 안무가이면서 쌍방이라고 이제 무용 중에 즉흥 움직임 관련해서 약간 커뮤니티 댄스 개념으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하는 그런 집단인데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분야에서 공연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27일 하루 공연을 봐서 1.0 리뷰위원으로도 관객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롱드 무지크라는 작은 연주 음악 공연이 펼쳐지는 그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살롱드 무지크 대표 이정혜이자 플루티스트로 지금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플루티스트입니다. 흥미로우셨던 것, 또 질문이 발생될 수 있었던 것,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좀 더 소개하고 싶으신 것들 하나씩 더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함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공간에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이 묶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점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흥미로운 지점은 그동안 제가 만나지 못했던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이 기획 일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 예술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층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원썸플의 큰 장점이 아닌가. 바이올리니스트 분께서 바하의 작품과 베리오의 작품을 섞어서 연주를 했는데 혹시 베리오를 아시나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클래식 전공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학교 다 가서 하는 완전 현대 작곡가예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섞어서 가장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랑 섞어서 뭔가 작품을 만드시려고 했다는 그런 실험 정신이 클래식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웠고 저걸 잘 풀어내면 또 새로운 어떤 장르를 만들 수 있겠구나, 뭔가 새로운 무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스원풀이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공연 끝나고 우연히 SNS에서 봤는데 제로라운지에서 대기하는 도중에 거기서 그냥 즉흥을 서로 하면서
그걸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원스원풀이 작년에 50명, 올해 60명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같이 네트워킹하고 이 안에서 동료들을 찾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찾고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 SNS에 올라온 그 영상이 몹시 반가웠었습니다. 원스원풀의 공연을 바라보는 또는 기대하는 것들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조금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플레이어의 공연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서로 좀 다르다랄까? 먼저 여기 계신 플레이어들한테 질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 혹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니면 보이든 말든 상관없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뭐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열심히 저렇게 춤추며 살아왔구나 라는 시간을 보여주는 게 제 목표였고, 보여주기 싫었던 것은 무대처럼 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계속 쳐왔고 또 앞으로도 출 거라는 확신이랄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춤을 추고 있음에도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정해진 건 끝까지 하겠다. 이런 약간 마음이었습니다. 최수인 선생님이랑 김선영 청장님도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저는 이 원스원풀에서만 할 수 있는 본인이 평상시 다른 무대나 어떤 다른 기관 혹은 공연장에서 펼치지 못했던 본인만의 어떤 그런 무대를 보여줬으면, 실험적인 무대를 보여줬으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뭔가 감정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이제 작품을 접한 사람으로서, 관객으로서, 청중으로서 뭔가 이 작품을 이제 접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경이라던가 위로 또는 어떠한 다양한 감정으로서 그게 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뭐 실수를 하고 미끄러지고 엎어지고 이런 것이 당연할 것이고, 또 아니면은 목표 설정을 조금 낮게 취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이상으로 그 달성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어느 정도는 그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수라는 말, 플레이어로서 계속해서 이제 지나갈 때에 그 거점이 되어서 그 지점에서는 내가 실패했구나, 또는 목표 설정이 과했구나, 아니면은 관객들한테 끝내줬어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 시점이 또 시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좋을 것 아닐까? 확실히 그게 저한테도 더 느껴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작은 실수나 아니면 뭐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할지언정 그것이 전혀 이제 저로서 막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실수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게 더 오히려 관대해지고 더 그 플레이어가 잘 하기를,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공연이라는 것은 이제 과정이 다 지나간 결과를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이자 순간이잖아요. 테크니컬적으로는 너무 어색했지만 저 연주자가 관객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구나 하는 공연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 기량에 대한 문제를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진정성을 과정에서 잘 추려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스원풀이라는 이 기획이 만들고 있는지는 사실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는 원스원풀에 기대가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잔잔한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플레이어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이분들을 쫓아내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또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도 플레이어.
밖을 향하는 눈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먼저 소개를 아까 2부에부터 조금 이어서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소개를 좀 권혁 선생님부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와 어떤 작품을 하셨는지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나브로 가스메라는 무용단에서 안무도 하고 춤도 추고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원썸플 공연에서는 무의미한 움직임이라는 타이틀로 움직임을 했고요. 네, 정말 무의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앨범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고요. 원스원플에서 제가 선보이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저 대중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 앞에서 MR을 틀거나 아니면 일부 연주자들과 함께 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스원플의 취지처럼 제가 앨범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서사를 직접적으로 말함으로써 함께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상세하게 늘어뜨려 놓고 그것들이 희망으로 변해갔던 과정들을 상세하게 언어로 풀어서 무대에서 노래하고 직접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는 검은고 하는 장혜연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원썸플에서는 한각등님께라는 제목으로 전통 기악 독주곡이거든요. 이 곡을 그동안 수동적으로 해왔던 거에 비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배경을 이해하고 인물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과정을 편지로 쓰고 무대에서는 그 편지를 통해 정리했던 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집단 해움의 대표로 극작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번 원스원플에서는 제가 그동안 지원 사업을 도전하면서 느꼈던 진짜 동시대성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저만의 어떤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서 렉처 퍼포먼스 형식으로 무대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플레이어로서 이번 무대에서 자신의 그 과정, 고민, 철학 이런 것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투영됐다고 보시는지, 또 내가 플레이어로서 나에게 기량이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통 뽑힐 때 동시대성을 어떤 그 테마로 해서 뽑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뽑히지 않은 작품은 동시대성이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이 좀 생겨서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저만의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찌 보면 한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토로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 무대에서 해볼 수 있었던, 발현될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무대에서는 그 전까지의 과정이 사실 저한테는 더 중요했던 것 같긴 한데요. 계속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읽었던 서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들었던 음원들을 통해서 정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나름의 발행을 했었어요. 계속 편지를 통해서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었고, 연주 전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한각등님께라는 이제 말을 한번 하고 연주를 했고요. 편지를 이제 정리한 엽서를 만들고 음원을 담은 CD를 같이 동봉을 해서 몇몇 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으로 고민을 좀 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핑크 코미디 작업에서 페인 그린이라는 앨범과 최근에 발매한 프라이빗 핑크 앨범이 1집, 2집으로 저에게는 속편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매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고, 제가 뭘 의미하려고 했는지는 온전히 전달하면 그것이 속된 말로 하면 조금 구질구질한 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어떤 선을 지켜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그것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느꼈던 경험이나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이해로서 음악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무대에서 담아서 상세히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플레이어의 기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힘있게 전달이 되고 각자에게
재해석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의 기량은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예술을 무대 위에서 하는데 그것이 소비하는 이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고 힘으로 받아들여지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처음 지원할 때 저는 이제 제 솔로 작업을 조금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뭘 말하는 건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고요. 나라는 한 명의 예술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원래 그 저희 뭐 다른 장르 분들도 그렇지만 작품 안에 제가 있잖아요, 항상.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인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예술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은 작품 이전에 한 명의 예술가를 조명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떻게 그동안 쳐왔고 나라는 권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예술가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몸속에 저장된 춤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저장된 춤이 그날 그 시간에 그냥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별히 안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그동안 출연했던 작품들과 제가 혼자 무용실에서 트레이닝하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것들 췄고 저런 것들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시 이제 재연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것도 했구나. 권혁 선생님은 안무가이자 무용수라는 어떤 두 가지 개념들 갖고 이번에는 안무자 빼고 무용수만 하겠다. 뭐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1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 그게 나눠지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는 어떤 의미에서 플레이어다라는 거를 규정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공연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꼭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플레이하는 시기만 다를 뿐 모두가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작을 할 때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연출은 연출로서 하고 있는 거고 배우는 배우로서 하고 있는 거고 관객분들 또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플레이어가인데 시기가 다를 뿐 그게 발현되는 시기가 다를 뿐이다. 네, 재밌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무대에 그래도 담으려고 할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이번 무대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게 됐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한갑득님의 연주를 받아서 한 게 맞긴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라는 말을 넘어서 맹목적으로 따라갔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능동적이면서도 좀 의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연주화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을 담아볼 수 있는 플레이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모든 무대에 제 또 다른 자아처럼 초록 유령 아니면 핑크색 유령을 함께 하는데요. 그것을 같이 올려놓는 이유는 그 유령이 공연 대부분 내내 별것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는 존재이고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유령이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그 고통들을 인정해주고 또 감내하든지 함께 살든지 하다 보면 결국은 행복을 발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제 천주교인데 그것이 예수님인지 하느님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걸 무대 위에서 저도 느끼고 관객들도 느끼는 어떤 피드백을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일어났다고 느껴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획자로서도 그런 지점에서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라는 것을 조금 좀 좁혀보자면 일단 이 원스 원풀 안에서 좀 좁혀보자면 자신이 가진 기술을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을 자기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자기가 가진 기술로 어떠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다 플레이어인 것 같아서 뭐 조명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글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의 고민 이렇게 자기의 고민과 자기가 하고자 하고 싶은 것을 어떤 한 형태로든 간에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플레이어에 가장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플레이어가 무엇인가요? 자기는 어떤 플레이어인가요? 플레이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라는 게 되게 사실 우문이라는 거를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지원이에요? 장르가 뭐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뭐예요? 라고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뭐 개인적인 난감함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던져봤고, 어떤 의미에서 원스원플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 질문의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의 아주 정교한 규정들을 열심히 해 나가려는 노력들도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학술적인 뭐 토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이제 스펙트럼과 그 그라데이션 이 얘기들을 쭉 한번 펼쳐놨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플로어에도 이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으셨던 얘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조금 가벼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이 지원 사업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지원금을 받으면 연습실을 대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집에서 방구석 콘서트가 아니라 관객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원하는 무대를 내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꼭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가장 궁금했던 점은 플레이어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대하며 꿈꾼 걸 모두 실현하셨으며 즐거우셨는지, 행복하셨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뭐 맹목적이라느니 뭐 수동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비해서 제가 했던 고민을 담아서 해본 첫 무대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무대가 거의 주어졌어요. 저는 이제 예술 고등학교, 중학교를 나왔는데 주어진 무대를 했었고, 저의 생각을 투영해서 한다기보단 어떤 과제죠. 과제를 해내는 느낌이어서 사실 내가 플레이어가 맞나라는 고민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지원을 할 때도 거기에 본인이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하면서 제 고민을 투영을 할 수 있었고, 그거의 바탕에는 이제 지원을 할 때도 신청서라든지 지원서가 아니라 제안서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저는 단어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안에 이제 되게 친절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연결되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탐구를 하고 싶은지, 어떤 공연을 하고 싶은지 묻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고, 처음으로 제가 플레이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가수로서 근데 예술가 타이틀을 원하거든요. 욕심이 많아서. 근데 뭐 어떤 다른 뭐 서울문화재단 또 뭐 이렇게 물레예술공장 이런 현대음악 분야의 지원 사업에 이제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저한테는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해도 남는 돈은 사실 얼마 없고 돈을 쓰기만 해야 해요. 근데 어떤 기술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적절한 푸시라던가 어떤 방향성을 자유롭게 열어준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60인의 플레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하고 이 공연을 하게 해주었을 때는 이제 예술가로서 처음으로 사명감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스스로 개인으로는요. 그리고 그 대우를 어디서 느꼈냐면
북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프로필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공연 내내의 영상 촬영이라던가 이런 간접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은 플레이어로서 공연을 해나가면서 자신을 아카이빙 하려고 하면 사비를 쓰면 정말 비싼 작업이에요. 그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업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배우는 사실은 극단과 작업을 하거나 뭐 오디션이 떠서 그걸 지원을 하고 붙고 막 이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배우들이 이렇게 혼자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했을 때는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 이 사업 보면은 배우들은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런 사업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른 배우들한테 좀 많이 알려져서 푸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자 아까 이제 플레이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다른 말씀 다 너무 좋았고 또 이제 권영님 말씀이랑 약간 비슷한데 저도 어쨌든 그것이 진짜 조명 하나 없는 땅바닥이든 이렇게 좀 준비가 될 수 있는 무대든 그 무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서 저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좀 인정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되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왜냐하면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되게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저도 오랜만에 제 개인 연습실에 빌려갖고 막 연습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막 겪으면서 혼자 차근차근 준비하는 1인 플레이어 이 상태에 딱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제작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이 제한 같은 건 계속 없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스 있는 선생님들 덕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그 임수영 선생님이 절대 욕심 부리시지 않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재밌게 얘기 들어주셔서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아쉬우신 분들은 남아서 3, 3, 5 모여서 수다 더 떨으셔도 되고요. 자, 이 정도에서 오늘 얘기를 끝낼까 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햄릿의 대사 하나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저도 플레이어처럼 배우란 시대의 축도이자 간결한 역사책인 거야. 이 말을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